예, 다음은 파트 10 미장 및 타일 공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35페이지입니다. 자, 29장 미장 공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미장 재료에서 개요에 보게 되면 미장 공사는 흙이나 회반죽, 모르타르, 인조석 등을 건물의 내벽, 다음에 외벽, 바닥, 그리고 천장 등에 바르는 것을 우리가 미장공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르타르를 바르죠. 미장공사와 관련된 용어로서는 바탕 처리에서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수를 고르게 손질 발음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이 바탕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바탕 누름은 바탕에 조정을 목적으로 실러를 뿌리거나 바르기 좋도록 프라이머를 도장하는 것을 우리가 바탕 누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덧먹임이란 것은 바르기 접합 후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서 떼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눈먹임이란 것은 인조석 갈기, 테라우지 현장 갈기의 갈기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은 면에 종석,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은 돌 형태가 빠져나간 구멍 부분을 혹은 기포를 메우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메우기 위해서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은 면에 발라 밀어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덧먹임이란 것과 눈먹임 조금 공통적인 것은 채워 넣는 것은 같은데 덧먹임은 균열이나 틈새 구멍이고 눈먹임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빠져버린 혹은 잘못된 것을 빼내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름질은 발음 두께 또는 마감 두께가 두꺼울 때 또는 요철이 심할 때 추벌 발음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으로서 또는 그 발음층을 고름질합니다. 건비빔은 혼합된 미장 재료에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물을 섞지 않고 비빔하는 것, 물비빔은 물을 섞어서 비빔하는 것, 물을 부어 넣어서 반죽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합제는 시멘트, 플라스틱, 소석회 등이 장굴제, 섬유 등과 같이 혼합된 미장 재료들을 경화시키는 재료를 우리가 결합제라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들어감으로써 모래, 자갈 등을 결합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스 먹임은 메탈라스, 와이어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을 라스 먹임. 리그노이드 스톤은 마그네시아 시멘트 모르타르에 탄성제인 콜크 분말, 안료 등을 혼합한 미장 재료이며 벽면, 천장 등엔 부적당하고 보통 바닥 포장재로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스터코는 흑손 바르기 성형이 가능한 가소성 재료로서 굳으면 건물 외벽이나 외부 표면에 단단한 피복면이 되는 것으로 외벽의 미끄러운 각종 미장 마감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용어 정의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미장 재료의 구분입니다. 기경성과 수경성이 있는데 먼저 기경성이라는 뜻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경성은 진흙, 석회와 같이 공기 중에서 탄산가스와 반응하여서 굳어지는 성질, 그래서 기경성입니다. 탄산가스,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반응해서 경화되는 성질을 이야기하고, 수경성은 시멘트처럼 물에 의해서 굳어지는 성질입니다. 하나는 공기 중에 탄산가스, 쉽게 표현하면 공기에 의해서 굳어지고, 하나는 물에 의해서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진흙질, 기경성부터 보겠습니다. 기경성은 수축하는 성질이 있고 수경성은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흙질과 세벽으로 나뉘는데 진흙, 모래, 집, 여물, 물로 혼합되어 있고요. 세벽은 세벽, 모래, 여물, 해초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회질은 회반죽과 회사벽, 돌로마이트, 플라스트로 구분이 되고 회반적 죽은 소석회, 모래, 여물, 해초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사벽은 광해를
피어서 만든 소석회, 모래, 여물, 해초풀의 혼합이 되겠습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트는 돌로마이트 석회, 모래, 여물의 혼합으로서 마그네시아 석회라고도 합니다. 수경성에서는 석고질은 순석고 플라스터, 혼합석고 플라스터, 무수석고 무수석고 나뉘고요. 순석고 플라스터는 순석고에다가 모래, 여물, 물, 혼합석고는 순석고 대신 혼합석고, 무수석고는 무수석고를 넣었습니다. 나머지 모래, 여물, 물은 같습니다. 시멘트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모르타르를 이야기하고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기경성인지 수경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섞어두었을 때 플라스터가 위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기경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다는 것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용매가 나옵니다. 용매. 물이 대표적이죠. 깨끗한 것을 사용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요. 해초풀물은 해반죽 배합 시에 사용되고 용액성 간수는 착색이 용이하고 물을 가해도 경화되지 않는 성질이 있고요. 마그네시아 시멘트에서 물 대신 사용하며 강제를 녹슬게 하고 리그노이드의 원료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카리성 미장 재료라는 것이 나오는데 시멘트, 모르타르, 해반죽,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혼합석고 플라스터는 알카리성을 가진 미장 재료입니다. 이 네 가지 구분해서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537페이지 미장 혼화 재료입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왔을 건데 해초풀은 은행초, 미역, 해초를 끓여서 만든 풀입니다. 풀은 접착제 역할이죠. 점도, 점착력 정대와 바탕재의 흡수 방지, 건조 후에 강도 정대 등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여물은 미장 재료로 사용되는 섬유질 재료이고 잔금 방지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방지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여물입니다. 재료의 끈기 유지, 탈락 방지, 강도 보강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 다음에 수염은 벽용은 길이 700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mm 내외에 질긴 청마나 마닐라 3등을 두 가닥으로 메어서 쫄대 위에 200 내지 400mm 간격의 마른 모형으로 박아대고 한 가닥은 촉을 먹임 발음에 또 한 가닥은 재벌 발음에 묻혀서 하는 것으로서 용도는 목적은 해반죽의 균열 방지와 박리, 탈락 방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해초풀은 점착력을 위해서, 다음에 여물은 균열 방지를 위해서, 수염은 균열 방지와 박리, 탈락 방지를 위해서 쓰인다는 것, 비슷하겠지만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도록 합니다. 다음 5번 미장재료의 박락 및 균열입니다. 자, 원인은 떨어지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본 구조체가 수축하거나 변형하였을 때, 두 번째 재료 불량이나 수축이 있었을 때, 세 번째 바탕면의 처리 불량일 때, 네 번째 이연부의 혹은 이질재와의 접합부, 다섯 번째 시공 불량인 경우에 대해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미장 재료의 박락,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박리, 균열의 방지 대책으로서는 원인을 없애주는 겁니다. 줄눈 때나 혼화제를 사용하거나 2번 되도록 굵은 모래를 사용하거나 다음에 급속한 건조를 피하고 네 번째 시멘트 양을 줄여서 빈 배합으로 합니다. 시멘트가 굳어지는 성격이 있어 가지고 균열을 이야기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오픈 타임을 준수하고요. 다음 여섯 번째 초벌 방치 기간을 준수하고 일곱 번째 모르타르를 얇게 여러 번 바르고 여덟 번째 양생 및 경화를 철저히 하고 아홉 번째 붙임 모르타르의 접착 강도를 확보하고 열 번째 바른 바탕면을 거칠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장재료의 박리 혹은 박락이나 박리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36페이지. 자, 두 번째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입니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멘트
모래, 물 등이 섞여져 있습니다.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여서 물로 개은 것이며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 엄격하게는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와 물을 이야기하고 모르타르가 되겠습니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주 원료인 시멘트에 잔골재, 모래가 섞이게 되겠습니다. 수경성이며 알칼리성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모르타르의 종류로서는 보통 모르타르,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와 백시멘트 모르타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고 백시멘트 모르타르는 치장용입니다. 색깔을 내거나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방수 모르타르가 있습니다. 액체 방수 모르타르, 발수제 모르타르, 규산질 모르타르, 이러한 것들은 방수용이나 충전용을 위해서 쓰이는 것들. 다음 특수 모르타르는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 바라이트 모르타르는 방사선 차단용, 질성 모르타르는 경량 단열용, 활성면 혹은 성면 모르타르는 보온, 불연용 균열 방지용, 합성수지 혼합 모르타르는 경도, 치밀성, 특수 지장용으로서 쓰이고, 아스팔트 모르타르는 아스팔트에 모르타르가 추가된 것으로서 바닥용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모르타르 바르기에서는 자, 시공 순서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실내 내벽인 경우에는 천장에서 바닥이 되겠고, 실내 3면인데는 천장, 벽, 바닥의 순으로 내려갑니다. 실외에서는 옥상 난간에서 지층, 마찬가지 위에서 아래로 되겠고, 처마 및 반자, 차양 밑에서는 밑에서 밑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주위에 보게 되면 벽과 수평으로 교차되는 처마 밑이나 반자, 차양 밑 등의 부위에는 처마 밑, 반자, 차양 밑을 먼저 바르고 그 밑벽의 순서로 진행하고요. 다음에 천장 돌림, 벽 돌림 등의 기준이 되는 부분을 먼저 바르고 천장이나 벽면 등의 넓은 면을 바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539페이지 모르타르 바르기 일반 사항입니다. 자, 바탕 처리에서 바람 바탕 청소, 불량 바탕, 균열이나 들뜸 등이 있는 불량 바탕 등을 보수하고 심하게 움목한 곳은 덧발라 살붙이거나 지나치게 매끈한 것은 쇠갈기 등으로 거친 면 처리를 합니다. 바탕은 거친 면이 유리합니다. 미장에서는 초벌 바름 및 라스 먹임에서는 초벌 바름 전에 작업 사항으로 살붙임, 청소를 하고요. 분무기 등으로 적당한 물축이기를 합니다. 적당한 물축임을 하고, 초벌 먹임은 모르타르는 3mm, 순 시멘트 풀은 1mm 정도를 합니다. 모르타르와 시멘트 풀의 차이점은 모르타르는 모래가 들어가 있고 순 시멘트 풀은 시멘트와 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초벌 바름 두께는 4.5 내지 6mm 정도로 하고 바름면을 비나 빗자루나 짝살 등으로 거친 면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친 면 처리. 다음 세 번째, 초벌 바름 방치 기간으로서는 초벌 바름 또는 라스 먹임을 한 후에 2주일 이상 가능한 장기간 방치를 해줘야 됩니다.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벌 바름면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는 이제 덧먹임을 하여 줍니다. 자, 고름질은 초벌 바름면에 두께차가 심하거나 얼룩진 부분은 고름질 하여 주고 다시 방치 기간은 2주 이상을 해줍니다. 재벌 바름은 평활도와 수직도를 유지하면서 발라주고, 마지막 정벌 바름은 재벌 바람면에 물이 거친 후에 쇠 흑손, 나무 옥선 등으로 재벌 바람과 같은 방법으로 정벌 바람을 실시하고, 마지막 양생으로서는 급속한 조기 건조를 방지하고 완성 후에 진동이나 충격을 방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바탕 처리, 초벌 바름, 라스 먹임, 다음에 초벌 바름 방치 기간, 고름질, 재벌 바름, 정벌 바름, 양생 등이 되겠다는 것. 자, 4번 모르타르 표면 마무리 방법입니다. 자, 뿜칠 마무리,
이제 시멘트 스프레이입니다. 시멘트로서 뿌려주는 것, 흑손 마무리, 솔질 마무리, 생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긁어 만든 거친 면 마무리, 스크래치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표면 마무리를 해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40페이지입니다. 시공 일반에서 배합 및 비빔에서는 바탕에 가까운 발음층일수록 부배합을 하고 정벌 발음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을 합니다. 다음에 부배합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멘트 양이 많은 것, 빈배합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멘트 양이 적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결합제와 골재 및 혼화제의 배합은 용적비로 표시하고 혼화제, 안료, 해체풀, 집 등의 사용량은 결합제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것은 체적으로, 양이 적은 것은 무게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스코플라스트에 시멘트, 소스케,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등을 혼합하여서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양에서는 미장 발음 주변의 온도가 5도씨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도씨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발음 구획은 슬래브의 바탕 발음으로 시멘트, 모르타르,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발음을 할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 곱하기 4m, 16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으로 발암 면적을 제한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르타르 발음 두께는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혹은 콘크리트 블록, 벽돌일 경우에 바닥에 대해서는 정벌 발음으로 마지막에 24mm 한 번에 끝내주고요. 내벽에서는 초벌에 7mm, 재벌 7mm, 정벌 4mm에서 3번 해서 그래도 28mm를 해줍니다. 천장이나 차양은 6mm, 6mm, 3mm에서 15mm 전체. 외벽은 9mm, 9mm, 6mm에서 24mm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어쨌든 총 24, 내벽은 18, 천정은 15, 외벽은 24가 되겠다는 것. 다음에 라스 바탕일 때는 내벽은 18mm, 천장은 15mm, 다음에 외벽은 24m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자, 천장 및 차양의 마무리 두께는 15mm입니다. 15mm 이하이고 기타 마무리는 15mm 이상, 두 가지로 구분할 때는 15mm가 기준이 됩니다. 모르타르 발음이 1회 발음 두께를 가능한 얇게 하고 각층 바르기를 되도록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541페이지. 자, 플라스틱 발음입니다. 플라스틱 발음. 광물질의 분말과 물을 섞어 바르는 것이고, 플라스트에는 석고계와 돌로마이트계가 있고요. 보통 실내벽과 천장을 마감할 때 사용이 됩니다. 스코플라스트 발음은 순스코플라스트가 있고 혼합 스코플라스트가 있고 경스코플라스트가 있습니다. 순스코플라스트는 순석고, 물에 여물, 물의 혼합물로서 밑에 특징이 중요합니다. 경화 속도가 빠르고 수경성이면서 중성입니다. 다음 혼합스코플라스트의 재료들은 순스코 대신에 혼합스코가 들어간 것으로서 경화 속도는 보통입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경성이면서 얘는 알카리성입니다. 바뀐 것만 표시할게요. 경스코플라스트는 무수스코가 들어간 것으로서 다른 말로 킨즈 시멘트 혹은 무수스코플라스트라 합니다. 다음에 수축이 거의 없고 무수축입니다. 그래서 무수축이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수축이 거의 없고 산성이며 강도가 크다.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고 목욕실이나 주방 등에 사용된다는 거. 자, 특징. 순스코플라스트는 경화 속도가 빠르고 수경성 중성이다. 혼합스코플라스트는 경화 속도가 보통이고 수경성 알카리성이고 경스코플라스트 킨즈 시멘트는 수축이 거의 없다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시공입니다. 반죽의 가용시간은 수경성이고 경화가 빠르므로 물을 가한 후 초벌 발음, 재벌 발음은 2시간 이내, 정벌 발음은 1시간 30분 이내 사용합니다. 초벌과 재벌은 2시간 이내, 다음에 정벌은 1시간 30분 이내에 사용하더라는 것. 두 번째, 초벌 발음은 거칠음 눈, 작살 긋기를 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재벌 발음은
쫄대 바탕이면 완전 건조 후에 시공하고, 콘크리트 바탕이면 촉을 바름 후에 1 내지 2일 경과 후에 반건조시켜서 시공을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정벌 바름은 재벌 바름 후에 반건조되었을 때, 두 가지 다 마찬가지죠. 반건조되었을 때 실시를 한다는 것.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스코플라스트에는 물에 의해서 굳어지는 수경성이고 경화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아둬야 되고요. 경화 속도가 빠르므로 경화 지연제를 넣어서 경화 시간을 너무 빠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바름 작업 중에는 통풍을 방지해야 됩니다. 경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통풍을 방지하고, 바름 후에 석고가 굳어지면 적당한 환기로 건조시켜야 되겠고, 실내 온도가 5도씨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서 5도씨 이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 1번, 돌로마이트, 석회, 모래, 여물의 혼합물이고 마그네시아 석회라고도 하고요. 해처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색, 냄새, 곰팡이가 없습니다. 기경성이면서 알칼리성 재료입니다. 특징은 점도가 높고 시공이 용이하며 가격이 싼 특징이 있고, 경화 속도가 다소 느리나 건조 수축이 커서 균열 발생이 쉽습니다. 10% 내지 20%의 석고를 가해서 균열을 감소시킵니다. 수증기와 물에 약하므로 지하실에는 부적합하다는 것, 특징적인 거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시공, 작업 중 통풍을 방지해야 하며 바름 후에 적당한 환기로 서서히 건조시키고, 2번, 밑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촉을 재벌에 시멘트를 혼합하여 강도를 높이고요. 정벌 바름은 재벌 바름이 반건조되었을 때 쇠흑선으로 눌러 바르고, 4번, 정벌 바름용 반죽은 물과 혼합하고 1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5번, 시멘트와 혼합하여서 2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43페이지 해반죽 바름입니다. 개요, 소석회, 해초풀, 모래, 여물 등을 섞어 반죽하여 바르는 것이 되겠고, 목조 바탕이나 콘크리트 블록 바탕, 벽돌 바탕 등에 흑손으로 바르게 됩니다. 세 번째, 보통 벽과 천정을 마감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특징은 기경성이면서 알칼리성 재료가 되겠습니다. 시공 일반입니다. 해반죽은 반죽을 한 후에 1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표면에 석회를 뿌리더라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또는 석회 반죽한 것이라도 3일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촉을 바름 5일 후에 고름질하고 10일 후에 재벌 바름하고 반건조 후에 정벌 바름을 합니다. 네 번째, 재벌 바름이 반건조되었을 때 정벌 바름을 한다고 그랬고, 다섯 번째, 초벌, 재벌에는 거친 모래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여섯 번째, 바름 두께는 벽은 15mm, 천정은 12mm가 되겠습니다. 7번, 해반죽에 얼룩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초벌의 건조가 나쁠 때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미장 바름 후에 급격한 건조, 동해가 없도록 하고, 쫄 때는 두꺼운 것이 좋고 수염은 충분히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별 특성입니다. 스코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해반죽에 대해서 강도, 경화 속도, 건조 수축에 대해서 강도는 제일 큰 것이 스코플라스터고, 경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스코플라스터고, 건조 수축은 가장 큰 것이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크고 작음을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인조석 바람과 테라조 바람입니다. 인조석 바람은 색깔의 아름다운 화강암이나 대리석 등의 돌가루, 석분을 혹은 돌조각을 종석으로 하여 모르타르에 안료를 섞어 반죽하여 바른 것으로서 보통 벽과 바닥 등을 마감할 때 사용이 됩니다. 백시멘트, 종석, 돌가루, 안료, 물의 혼합물이 되겠고, 인조석 바르기 마감의 종류로서는 인조석 바람 씻어내기 마감 은 정벌 바름 후에 솔로 2회 이상 씻어내고 돌의 배열을 조정하여 흑손으로 누른 후에 맑은 물로 씻어내기 마감을 하고요. 두 번째,
인조석 갈아내기 마감은 정벌 바름 후에 초벌 갈기, 재벌 갈기를 하고 눈먹임 칠을 한 후에 마감 갈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은 도드락 망치로 두들겨 마감하고 인조석 바름 잔다듬은 모조석 또는 캐스터 스톤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잠깐 나왔었습니다. 돌공사에서. 수직의 인조석으로서는 결합제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폴리에스테르 수지나 에폭시 수지 등을 열 경화성 수지를 액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 대신에 이와 같은 열 경화성 수지를 쓰는 것을 수직의 인조석이라고 그러고요. 열 경화성 수지를 사용하므로 경화가 빠르고 압축 강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 균열이 적고 수밀성이 양호하며 방수성, 내마모성, 내산성이 우수합니다. 네 번째, 내열성과 내화성이 부족하고 유독 가스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광택이 우수하고 색상이 다양한 성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테라조 바람은 대리석 또는 화강석을 5mm 미만으로 부순 골재, 알료, 백석 시멘트 등을 섞어서 반죽하여 바르는 것이 되겠고, 이때는 테라조 바람일 때는 줄눈대가 쓰이게 되는데, 줄눈대는 바닥 바람의 구획이나 균열 방지, 부분 보수 용이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크기는 황동 줄눈대의 경우에 높이 15mm, 폭이 4.5m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누기는 1.2 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최대 줄눈 간격은 2m가 되겠습니다. 자, 시공에서는 콘크리트 면을 적당히 물추이고 시멘트 풀을 솔 등으로 칠하게 되겠습니다. 바탕 모르타르의 배합은 1:3으로서 두께 20 내지 30mm 정도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바닥 테라조의 밑바름은 모르타르로 하고 정벌 바람에는 대리석의 종석을 반죽하여 사용하게 되겠고요. 백시멘트와 종석과의 비율은 1:2.5 정도로 하고 두께는 9 내지 15mm 정도로 펴서 바릅니다. 다음에 종석의 크기는 9 내지 12mm 정도가 되겠고, 갈기에서는 테라조 바람 후는 습기 유지에 유의하고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경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름에 3일, 기타는 7일 이상 방치하고 손갈기일 때는 2일 이상, 기계 갈기일 때는 5 내지 7일 이상 경과를 시킵니다. 다음에 거친 카브랜덤 숫돌로 초벌 갈기를 하고 물 씻기 청소 후에 시멘트 풀로 눈먹임하고 시멘트 풀 먹임이 경화된 다음에 중갈기를 합니다. 다음에 경화한 다음에 정벌 갈기를 하고, 다음에 청소 후 광내기, 왁스칠을 하며 왁스칠은 시간을 두고 얇게 여러 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걸레바지와 징두리벽을 현장 갈기할 때는 수서상 바닥 갈기보다 먼저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셀프 레벨링 재바름, 앞에 나왔던 부분이 일부 있는데, 미장재료가 자체 유동성을 가지며 바닥이 자연적으로 평탄하게 되는 바닥 바름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어 넣게 되면 스스로 채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